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대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냉전이 끝난 다음에 즉 구소련이 해체되고 미국과 구소련 즉 소방과 소련 구소련 사이의 냉전이 끝났다고 선포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에 배치되어 있던 91년도죠. 91년도 한반도 비핵화 협정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배치되어 있던 모든 전술 전략 핵무기들이 다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했죠. 그것이 바로 소방과 구소련 간의 냉전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구소련이 건재하고 와르샤 군사조약기구라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나토에 맞선 구소련의 체제가 그대로 살아있다면 아마 냉전은 지금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 배치된 전략 전술 핵무기도 아마 철폐하지 않았을 겁니다. 구소련이 해체되고 구소련에 가입되어 있던 많은 나라들이 다 독립을 했고 또 소련의 영향권에 있던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도 모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선택하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소방과 이 구소련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냉전이 종식되었다고 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더 위험한 신냉전이 지금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새롭게 부활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신냉전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 또 러시아와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죠. 유럽연합의 안보협력기구와도 회담을 했지만 결국 모두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미국과 회담이 끝나자 러시아는 바로 탱크와 병사들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 군방에서 실탄, 군사훈련까지 벌리면서 유럽연합 안보국과 이 나토를 겨냥해서 압박을 가했지만 이미 나토와도 결별이 되고 유럽안보협력기구와도 회담이 결렬됐습니다. 이제는 미국이나 소방이 양보하든지 아니면 러시아가 양보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사태는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분간해 볼 수 없는 위험한 상황으로 빠져들 것은 불보듯 명백합니다. 10만 명 이상 우크라이나 국경에 무력을 직결시킨 푸틴 대통령은 그냥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지금 경고하고 나섰고 또 러시아 외무부도 계속해서 강경 모드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1962년도 미국과 구소련 사이에 벌어졌던 핵전쟁까지도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 됐던 것이 바로 62년도 구소련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탄두를 쿠바에 배치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 정책에 따라 이것이 성립은 되지 않았지만 정말 3차 대전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까지 갔던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미국이 항공모함과 군함을 동원해서 러시아를 떠나서 핵무기를 싣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싣고 들어오는 러시아 군함들을 막지 않았다면 아마 쿠바에는 지금 구소련의 핵미사일 기지가 배치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사태로 갈 수 있다고 지금 러시아가 미국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쿠바와 베네수엘라에 군사력을 배치할 수 있다는 강경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에서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러시아 정부의 강력한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세 번의 회담,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나토와 러시아, 유럽안보연합기구와의 러시아의 회담도 모두 빈손으로 끝난 상황에서 이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느냐 아니면 소방과 미국이 한 발 뒤로 물러서느냐 하는 이것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이 나토, 유럽안보연합국은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강경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그야말로 전례 없는 경제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그것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엔 강경한 대북 제재를 펴고 있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오히려 더 대북 제재를 하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신형 미사일들을 만들어내고 핵무기를 계속해서 증강하고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계속해서 추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형 미사일들까지 계속 만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초음속 미사일을 3번에 걸쳐서 발사 실험을 하고 성공하고 이제는 실전 배치에 들어간다는 이런 성명까지 낸 것이 북한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러시아가 과연 이 북한과 같은 수준의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러시아가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제 제재 외에는 별 대책이 없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대러시아 압박 정책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아마 골머리를 앓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공은 다시 러시아에서부터 미국과 서방으로 넘어갔습니다. 러시아는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한반도 정세가 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또다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고 국방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서 내륙인지 동해상으로만 발사했다고 했지 내륙에서 발사했는지 아니면 중부 압록강 두만강 국경연선인 장강도나 양강도에서 발사했는지 아니면 중심인 북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평양시 바로 위에 왜 두 번째 국초음속 미사일은 바로 영성구역에 있는 국방과학원에서 발사했기 때문입니다. 자, 미사일 실험 발사장에서 영성 국방과학원에 있는 발사 실험장에서 발사했기 때문에 이건 북한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국초음속 미사일은 국방과학원에서 발사했고 첫 번째 국초음속 미사일은 바로 장강도 강계 지역에서 발사했습니다. 국방부가 발표할 때는 내륙 지방에서 발사했다고 했지만 오늘은 그냥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 그리고 지금 분석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먼저 발표했다. 매번 그랬듯이 또 북한이 또 다르게 발표한다면 그것도 아주 곤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내일 북한은 오늘 오후에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 그것이 신형 순항 미사일인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인지 내일 발표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국초음속 미사일 발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최종적으로 세 번째 국초음속 미사일 발사할 때는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보고 그 현장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성공했다고 발표한 이상 또다시 국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할 확률은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또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신형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하고 발표할지 아마 내일이면 그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북한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을까요? 미 국무부는 3번의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강경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 메시지는 아무리 강경하고 북한을 압박하는 듯 하지만 북한에는 깃털 하나 날리는 것조차 꿈쩍도 하지 않는, 느끼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강력한 대북 유엔 제재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고 계속해서 핵무력을 중강하고 있는 것은 유엔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러시아 어느 한 개 업체를 미국이 재무부가 제재를 가했다고 하지만 이런 식의 제재는 북한에 조금도 먹혀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이 강경하게 지금 전쟁 직전까지 가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결코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미국이 압박을 하고 경제 제재를 가하더라도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든지 아니면 더 큰 도발, 즉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된다면 러시아로서는 그만한 우군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러시아는 특히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미사일과 더 큰 도발을 강행하기를 아마 내심 바라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시진핑 주석도 대만을 놓고 미국과 일본, 서방과 지금 이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저렇게 미국의 정면으로 맞서서 도발을 해준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북한은 이렇게 강력한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둥에 업고 계속해서 강하게 미국을 오히려 압박하는 상황으로 전개를 할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 김정은이나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북한이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하는 형국으로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 내면에는 바로
일심단결이라고 하는, 그리고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자력부강이라고 하는 이 원칙 아래 1년간 김정은은 그것을 실험해서 80% 90%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외부적 지원도 받지 않고 1년을 버틸 수 있는 것을 그는 이번에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외부의 지원 없이 북한에서 생산되는 모든 원료와 자재에 근거하여 그 자재를 바탕으로 경공업과 중공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농업이 정말 천지지변이 아니라면, 그런 재해가 닥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북한에서 나오는 식량만 가지고도 버틸 수 있다는 걸 이번에 김정은은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했고, 이런 데서부터 김정은은 자신감을 얻었고, 또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그 동체, 미사일 동체를 만드는 이 알루미늄과 같은 원료 자재들은 북한의 기술로는 아직 생산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것들은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동구권, 옛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 뭐 벨라루스나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결코 북한은 미사일을 생산하기 힘듭니다. 미국의 제재, 유엔의 대북 제재가 뻥 뚫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북한은 세계 최고의 해커들을 이용해서 전 세계의 전자지갑을 털고 가상화폐를 털어서 1년에 약 20억 달러씩 챙겨가고 있다는 것도 미국에서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국방과학원에 있는 몇 사람, 북한의 기술자 몇 사람, 국방과학원이나 기술자 몇 사람이나 제재한다고 북한의 김정은이 꿈쩍이나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식 북한 대북 제재는 이미 실패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 그리고 김정은, 저는 새해 들어와서 이렇게 계속해서 중단거리 미사일들을 계속 발사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월 9일 전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과 같은 강력한 도발은 하지 않을 것이지만 SLBM과 같은 잠수함에서 실질적으로 발사되는 중거리 미사일 같은 것은 계속해서 발사함으로써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을 더 압박하려고 둘 것은 불보듯 명백합니다. 북한이 건재하고 살아있음을 미국과 전 세계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유엔 대북 제재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전 세계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김정은의 전략인 것입니다. 아마 내일이면 북한이 오늘 쏜 미사일, 그 재원에 대해서 또 설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참관했는지도 아마 발표할 것 같습니다. 오늘 미사일을 쐈는데 우리가 지금 발표했지 북한이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방부가 그것을 포착하고 일본 방위청도 그것을 포착하고 지금 미상의 발사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한 발을 쐈다고만 지금 우리 쪽에서만 보도가 하고 이 일본에서 보도 나온 것이 전부입니다. 김정은이 참관했는지 내일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일 어떤 미사일을 쐈는지 한번 보시죠.